저녁 때 식사하시고 또 조금은 졸릴 수도 있고 조금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같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해요. 화장품에 대해 소개는 하지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장품 열광하는지 또 글리코 화장품에 대해서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쑥스러워하는 사람이지만 조금은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면 이 화장품을 제가 왜 이렇게 명품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은 이 화장품만 만나서 써도 여러분은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라고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린색이죠, 여러분. 핑크색, 어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핑크색이지만 글리코 영양소는 핑크색은 당연한 거고요. 아름다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글리코 영양소와 화장품에 들어있는 것은 생명, 건강, 살아나는 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루미노베이션을 그린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의 현명한 선택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화장품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제는 제가 30대부터 이 주제를 갖고 계속 강의해오던 겁니다. 글리코 화장품을 만나기 이전부터 저는 화장품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제, 또 피부를 살리는 메이크업, 또 나만의 메이크업, 뭐 건강을 살리는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계속 건강과 같이 접목시켜서 피부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했었지만 제가 몸이 너무 약했고요. 자, 사진으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못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 이미지가 뭐 전문가 같지 않아서인지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쑥스럽지만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굴 크기 비교하지 마시고요. 옛날 그 외국 모델들은 엄청 얼굴이 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작업을 해온 사진 중에 몇 장을 제가 쑥스럽지만 올려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그 S팀 대표님이 김 대표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데 이제 그 S팀에서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일반 모델들에게 강의를 해도 저는 메이크업 강의를 하러 들어갔다가 건강 강의를 끝나고 나옵니다. 피부 건강 강의로.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아무리 알려줘도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피해를 화장품을 많이 쓰는 모델들이 모델 지망생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절실하게 좀 알고자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강의 때마다 피부 건강에 대해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또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외국 출장 가면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 거야? 외국 아티스트들은 도대체 어떤 화장품을 써서 피부를 관리하는 거야? 피부에 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서 화장품이 경피독 때문에 피부에 주는 피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제가 건강한 화장품 회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얼굴은 지금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죠? 자, 이 화면은요. 병원에서 어떤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합니다라고 광고를 내건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전에 그 쇼를 하면서 뭐 장윤주 씨, 송경아 씨, 지금 이현희 씨 이게 TV에 나오는 분들이 또 한혜진 씨 그분들과 같이 이제 한참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제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뻐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런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면서 감동의 그 격차가 일반 분들하고 좀 다르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피부만 보고 이제 30년 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에서 느껴지는 염증의 상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들이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이 이런 시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조차도 저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계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몸이 스스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죠. 다릅니다. 자,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외부, 내부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뭐 마스크를 쓰면 자외선 차단제 좀 덜 발라도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만 합니다. 외부, 내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걸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한방 쪽에서 혈자리와 연관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트러블이 있으면 어디에 건강이 지금은 조금 적신호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좀 건강한 화장품을 바르고 또 건강한 영양소를 먹어서 회복하자는 그런 몸에 항상 피부에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이 코를 보면요. 장이나 신장에 대해서 건강이 적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나 술을 피해라라고 그 밑에 써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요즘에 청소년들도 코에 트러블이 많고요. 모공이 넓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분들을 만나면요. 턱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체가 냉하거나 또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심한 분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턱에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처럼 건강의 모든 신호가 얼굴에 나타나는 걸 제가 30년을 봤으니 얼마나 거기에 민감해졌겠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제 피부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어느 분보다도 정말 빨리 자글자글 늙을 수밖에 없는 피부를 가졌어요. 거기다 건강도 안 좋았어요. 면역력도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저는 화장품, 경피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이었겠어요. 제가 느끼는 위험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델들을 보면서 그 모델들이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메이크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트렌드를 소개하는 패션쇼는 그 막 일주일 동안 한꺼번에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꺼번에 쇼를 올립니다. 거기에 유명한 모델들은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패션쇼에 오르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화장을 했을 때 피부의 상태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열에 대한 부분은요. 질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허열이 위로 올라서 뭐 볼이 붉게 되고 열이 오른다 했을 때 대부분 열이 오르니까 찬 음료를 많이 드세요. 찬 음식과. 그것이 좀 더 음이 허해지고 혈기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더 트러블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가공식품 첨가물이나 또 화장품의 유해 성분이나 전자파 노출이나 밤늦은 취침이나 이런 것들, 또 체온 조절을 하는 어떤 그 몸의 인체에 있는 것들을 제모한다거나 이런 좀 잘못된 상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들은 자연이 준 건강 장치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요, 미용계에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활성산소라는 것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활성산소의 물질이 계속 쌓이면서 그 염증이 높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피부의 노화, 또 몸의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되면서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화장품도 여기에 접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없을까? 또 기존에 내가 쓰던 화장품들은 계속 활성산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첨가물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걸 좋은 화장품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이 훨씬 더 완화되고 상태가 좋아집니다. 자, 그럼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소가 인체 내부에서 사용되고 남은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간의 활성산소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과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을 더 산성화시킵니다. 여러분 몸을.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서 주되게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피독을 저는 들고 싶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 많이 화장하시고 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로 피부 트러블이나 또 유명한 어떤 스킨케어 샵의 원장님들은 평생을 손으로 화장품들을 만집니다. 근데 화장품이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화학적인 첨가제들이,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들이 들어간 화장품들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자, 화장품, 세정제, 자외선, 방사선, 공기오염, 가공식품, 스트레스. 자, 피부의 구조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이 강사님들이 요즘에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다 전문가가 되셨어요. 피부 전문가가.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각질층의 역할과 진피층의 역할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우선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모든 그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것들을 절반은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발생되는 거 외에. 자, 각질층의 역할은 수분을 유지해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해 인자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약산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피부 보호막이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약산성 화장품을 써야 된다, 비누도 약산성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테스트지로 많이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피층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이 세 가지가 피부의 영양과 수분을 저장하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화장품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나요? 증량제입니다. 화장품에 좋은 성분만 다 들어갔겠지. 내지는 90%는 좋은 성분이 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이 첨가제가 조금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화장품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석유를 정유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을 일반 화장품의 80%나 증량제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보다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이 피부가 더 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최소한 한 20년 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뭐 비타민C, 화학 비타민C 성분만 조금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때였기 때문에 아,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저는 그 피해를 알기 때문에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주성분이 2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산삼을 넣어도 이 증량제 때문에 피부는 계속 건조하고 노화가 되고 잡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콜타르 성분. 그 남은 찌꺼기로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걸로 색조 화장품도 만들고 화장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화장품 회사에서 그 유통 구조를 다 거쳐서 나올 수 있는 화장품은 원료가의 13배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그런 유통 구조로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이 가장 쉽게 첫 번째는 이 화장품에 들어간 그 증강제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산도 테스트
페이퍼를 제가 여기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죠? 손 닦을 때 많이 쓰세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약산성이 피부가 가장 행복한 보호막이 그대로 살아있는 산도입니다. 그런데 산성화가 될수록 살균 소독의 효과가 강력하고요. 알칼리로 갔을수록 세척력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피부 보호막은 다 깨지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세요? 알칼리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요즘에 건강 때문에 손을 자주 씻으시는데 세균을 세척하는 건 좋은데 소독하는 건 좋은데 손의 보호막이 다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비누를 쓰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피부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 이제 메나테크의 글리코 화장품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파란색은 뭐 다른 타사의 제품들이고요. 자, 화장품의 유해 성분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선은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냄새. 내가 인공 향료가 나한테 좋은 냄새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괜찮을까? 일본에서는요. 이 인공 향료 때문에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료로 병이 된 분들은요. 인공 향을 쓰는 분 옆에서 가지도 못해요. 괴로워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환자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게 완치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TV에서 한 1년 전에 봤는데요. 한국에도 이 병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향료에 의한 병은 피부 색소 침착,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요. 두통,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나텍에서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왜 글리코 영양소만 제품이 나오면 되는데 주방 세제는 왜 나오며 천연 세탁제는 왜 나오며 샴푸, 린스를 왜 나오며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서 내 몸이 스스로 해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피독으로 계속 독소를 넣어주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계면활성제는 여러분들 비누나 어떤 세제류, 화장품에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 계면활성제인 거죠.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옆에서 보시듯이 뭐 여기 치매, 신장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고 발암물질이고 피부 발진, 눈의 염증, 알러지 뭐 무시무시합니다. 자, 천연 계면 활성제를 쓴 화장품인가 체크해 보셔야겠죠. 내가 이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 하시는 분들은 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요즘에 그 화장품 유행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바르면서 보습을 해주고 뭐 주름이 없어져요 하면서 계속 방송에서 선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기대치를 확 깨놓는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10가지 주의 성분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알러지 유발 성분 7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향료만 하나 얘기해보죠. 두통, 현긴증, 발진, 색소 침착, 기관지 자극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루미노베이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외국에서 공수해서 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방황하면서 이 연구소, 저 연구소 뭐가 더 좋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이제는 제가 루미노베이션에 정착을 드디어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글리코 영양소를 테스트를 할 때 처음부터 얼굴에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리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만든 화장품이라면 내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펩타이드 리포좀
또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까지 테스트, 저자극 테스트 완료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급 화장품에서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차별화가 돼요? 글리코 복합물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같은 스킨으로 수분을 넣어도 피부의 성분이 글리코 수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한 것처럼 탱탱하게 입체감 있게 얼굴 라인을 잡아준다는 거죠. 자, 노벨상을 기반으로 만든 화장품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성분의 추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노벨상을 하나 정도 받은 거는 제가 있어요. 그런 건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은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이게 가격이 싸서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비싸다고 느끼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유통 구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다는 것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데일리 케어 3종의 제품 중에 제가 미스트와 픽서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토너 제품을 미스트와 픽서로 씁니다. 미스트는 수분을 위해서 뿌리고요. 픽서는 메이크업한 위에 보통 그 메이크업이 완전히 다 이렇게 정착되도록 잘 들뜨지 않고 정착되도록 뿌리는 것이 픽서입니다. 요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픽서를 많이 쓰죠. 근데 굉장히 주의 성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8개는요, 주의 성분 4개는요, 굉장히 약한 거고요. 아주 심한 경우 7개가 들어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자, 이런 성분들이, 주의 성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토너를 제가 지금 3번째 루미노베이션 강의인데요, 제 강의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토너는 글리코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뿌려주세요. 레이어링 해주세요. 이런 스프레이 용기로 뿌려서 보통 다른 미스트는요. 피부에 수분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 수분이 들어간 미스트는 수분을 안 뺏어가요. 수분을 킵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레이어링해서 뿌리시니까 안에 피부 안에 원래 글리코 수분을 더 채워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토너 하나만을 뿌려도 계속 뿌리면 라인이 처진 라인이 수분이 머금으며 탱탱하게 올라갑니다. 수술한 것처럼. 아직 스페셜 케어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44,000원짜리 토너가 할 일이냐고요, 제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루미노베이션이 나오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쓰면서 제가 정말 흥분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 지금 제 소개로 이걸 쓰시는 분들은 막 토너 하나에도 흥분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것만 뿌리고도 여드름이 막 좋아지고 그게 뭐 특별한 뭐가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선은 화장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은 내가 뭐 건강하게 몸을 관리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화장품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계속 피부로 먹어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건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피부로 먹고 혈관으로 먹는 화장품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을 다 흡수되기 때문에 해독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 피해가 어느 쪽이 더 심하겠어요? 기껏 음식 조심하고 자녀들 음식 좋게 해서 먹였는데 화장품은 막 쓴다는 거죠. 세제, 세안제 막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너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레이어링 해주세요. 제가 처음 강의 때 이게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간이라도 계속 5회, 10회씩 저녁 때 뿌려주세요. 낮에는 빨리 메이크업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내 피부의 건조한 상태에 따라서 2~3번 뿌리시지만 저녁 때는 정말 크림을 바르듯이 한번 뿌려보세요. 아,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요새 수행요법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에센셜 토너가 피부의 수행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생기와 강체가 나고 수분이 들어갈수록 아이처럼 가운데에 볼 있는 데가 탱탱하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정리가 돼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위 성분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주위 성분 있으면 제가 안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루미너스 에센스 로션. 제가 이 화장품은요, 미네랄,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또 오늘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통 그 광석에서 추출한 보석 광석에서 그걸 가공해서 만든 미네랄이라는 보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자연 광채도 주고요.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 또 그 미네랄이 피부에 주는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걸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으로 내가 한 가지만 다루고 싶다 했을 때 로션이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기도 하죠.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은요. 제가 펩타이드, 팔펩타이드, 탄력 크림, 롱래스팅, 아이 크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멀티예요. 크림인데 멀티예요. 제가 이 스파츌러로 다 바른 다음에 주름이나 표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파이거나 신경 쓰이는 부위에 이 스파츌러로 부분적으로 듬뿍 얹어놓고 주무세요. 팩하듯이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스파츌러 부분 성형 케어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마지막 이 기본 데일리 케어만으로도 이런데 이걸로도 내가 만족 못하겠다. 내가 더 화끈한 걸 원한다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글리코 자연 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글리코 제품을 여기에 넣어서 가장 강력하게 얼굴이 성형하는 듯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히아루론산, 글리코 영양소, 만노즈 이런 또 복합 필링 성분까지 뒤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셨고 명강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머리에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 보면 마일드 필 중에서 파가 있습니다. 보통 고급 화장품, 굉장히 고급 화장품에 파까지 있어요. 저자극 피부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바하만 많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게 이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서 이 두 가지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유기자차, 무기자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열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작용이 피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기자체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에 자극이 없도록 너무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무기자차는 자외선이 반사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제가 뒤에 어떤 성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반사가 물리적인 어떤 성분에 의해서 반사를 시켜버리는 것이 무기자차입니다. 자, 미네랄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이런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을 가공해서 천연 화장품도 만들고 아까 여러분 로션에도 넣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색조 화장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또는 기초 화장품에 넣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습, 항염, 피부 소독, 진정 효과, 피부 호흡을 막지 않아요. 이것으로 색조 화장을 했을 때. 그래서 스킨케어 효과도 나고 또 이것으로 색조 화장도 할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 빛이 반사되면서 피부가 실제로 반짝반짝 아이 피부처럼 화학적인 펄과는 전혀 다른 윤기 있는 피부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른 거 다 여한이 없는데
이 메나테크에서 이 미네랄 색조를 글리코 미네랄 색조를 제품이 나오면 저는 이제 더 여한이 없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했냐? 자, 보시면 유기자차, 무기자차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자차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서 빛을 반사시켰다. 이게 무기자차입니다.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했어요. 진정효과, 피부 소독도 하고 항염도 있고 이런 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바르게 하고 싶다. 나는 너무 피부가 민감하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네, 무기자차를 하시는 게 더 자극이 없겠죠.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메나테크에서 개발한 이 무기자차를 보고 처음에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 백탁 현상을 잘 조절하기만 하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로 톤업 크림으로 아주 적당한 정도의 피부를 톤업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적당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메나테크의 그 무기자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기자차는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 백탁 현상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약간 피부가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은 좀 뜨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나는 이 자외선 차단제 하나를 바르면서 기초 화장까지 다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내가 민감하진 않은데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 캡슐이 들어간 에센스. 이건 화장품이에요. 그냥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제품이죠. 그래서 기능성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로 피부 관리가 되는 그런 멀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다 정리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 PA가 더 높아요. 무기자차가. 그래서 노화의 원인이 되고 그런 자외선에 노출 장기간에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은 무기자차가 더 강합니다. 자, 민감성 또 지성에 모든 피부의 무기자차는 좋고요. 끈적감이 없고 마무리감이 산뜻하죠.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내가 건성이다. 또 하나로 간단하게 바르고 싶다. 이게 수분 젤령이어서 여름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또 넓은 부위를 바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유기자차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글리코 복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자외선 차단제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건강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은 그 전까지의 화장품에서는 말할 수 없었지만 글리코 복합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렌저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약산성의 크렌저는 팩을 하셔서 한 번씩 디크린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카리성은 너무나 세정력이 강해서 피부 보호막까지 다 벗겨집니다. 그러나 약산성은 수은하게 세정이 되죠. 그러니까 거품으로 하셨을 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서요. 포도씨가 없는 얼굴의 크렌저는 이 오른쪽의 용기를 사용하시고 바디 크렌저는 왼쪽에 용기만 보시는 거. 이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품 용기에 넣어서 생수를 좀 넣으신 후에 거품으로 전신을 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활성산소가 정말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해롭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혈액 내 산소화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은 또 다시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건강한 화장품으로만 바꾸셔도 이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기반으로 한 화장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싸서 이걸 못 믿을까 봐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전까지 내가 그러면 안 좋은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내가 분별을 못해서 이것저것 썼습니다.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을 비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림프 마사지를 하셔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잘 독소가 나갈 수 있도록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셔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